촬영한 거는 인도공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이렇게 또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조금 약간 집중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좀 제가 조금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와 설계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저게 뭐지?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인도 그러면은 생각해 본 게 뭐예요? 인도 가보신 분 손. 못 가봤다 손. 못 가봤다. 그럼 인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인도 그러면 생각나는 거? 산이란 소방길. 소방길. 그죠. 산불 진화도 기능 중에 하나죠. 또 맞아요. 산에 있는 길이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밭이나 논에다가 길 낸 걸 뭐라고 그래? 등산시 편한 길. 작물. 농로라고 하죠. 농로. 농업을 위해 가지고, 그럼 농로는 우리가 뭘 사용해? 딸딸에 몰고 가거나, 그죠?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농로야. 인도는 우리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낸 길을 인도라고 한다. 인도는 도로일까요? 아닐까? 인도는 도로가 아니다.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지방도, 고속도로, 그죠? 그 다음에 국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도로법에 적용되는 길이 아니에요. 인도는. 그럼 예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왜 음주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음주운전 하면은 왜 도로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하잖아. 예전에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못했어. 왜? 거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야. 예전에 이랬잖아요.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안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처럼. 예전에 그랬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지. 지금은 인도에서도 도로법에 일부 적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인도도 도로법에 일부 적용을 받는 도로가 인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다. 인도는 우리가 산림 경영에 있어가지고 시설물, 즉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중에 우리가 무슨 자본이지? 고정 자본이 있고 유동 자본이 있죠. 얘는 무슨 자본일까? 고정 자본이에요. 그죠? 고정 자본. 우리가 시설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의 인도 밀도 아시죠? 그죠? 인도 밀도는 헥타당 몇 메다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인도 밀도예요. 그죠? 맞아요? 얘가 공식이자 단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인도 밀도는 얼마나 될까? 지금. 참고로 굉장히 선진국 독일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가 가장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예를 들어 45m 정도 돼. 헥타당.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까? 세계적으로 가장 인도 밀도가 높은 데가 독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3.5분이 안 돼. 우리나라는 3.5m per 헥타. 헥타라고 하면 100m 곱하기 100m를 얘기합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 그래서 만제곱미터죠. 그죠? 이 면적에 3.5m 뿐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인도. 누가 또 나가셨어? 최재식 선생님이 꼴보기 싫었나?
아닌데? 최저임금 상승 나가셨네? 아무튼 100m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도를 훨씬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나라는 인도 기본 계획이 몇 차일까? 인도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설치하냐면 10년마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가 21년도부터 30년까지 인도 기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작년이네요. 그죠? 올해 2022년도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계획의 주요 내용은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면적의 한 62에서 3% 정도 된다고 봐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헥타당 얼마만큼의 산림 축척을 갖고 있냐면 161 세제곱미터 헥타당 요만큼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OECD 평균 이상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축척은 낮은 편이 아니겠죠. 맞아요? 근데 OECD라고 해가지고 모든 다 그 임업 선진국은 아니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누가 자꾸 왜 또 나갔지? 배재영 선생님 한글로 써주실래요? 이게 영어인가? 오케이. 네. 자, OECD 평균이 16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인목 추적은 적은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자, 이 정도의 헥타당 161 세제곱의 인목 추척이 있다면은 임업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인목 추척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는 얘를 수확할 수 있는 임도가 굉장히 임도 밀도가 낮아요. 평균적으로. 두 번째는 산림 축척은 굉장히 높지만 얘네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한정된 산림 안에서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는 거하고 큰 나무가 있는 거랑 똑같은 산림 면적에서 엄청나게 직경이 작은 나무만 많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 얘도 어떻게 보면 제적은 똑같잖아. 헥타당의 제적은 똑같지만 얘네들의 나무의 형태가 어때?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얘를 벌채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인목 추척은 굉장히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우리나라는 얘를 생산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는 거지.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얘네들을 벌채해가지고 밖으로 갖고 나오는 이 임도도 작을 뿐더러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임도 밀도가 낮게 되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임목의 목재에 대해 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목재를 벌채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목재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도 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인도 기본계획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1년도부터 30년도까지 현재 지금 3.5 정도 되는 거를 8.8까지 올리겠다라고 해놨어.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가 아니고 산림 면적 대비가 3.5인데 전체 산림 면적 대비에서는 5.5까지만 올리겠다 라고 한 거고, 이 8.8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산림을 구분할 때 기능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때 6가지가 있죠. 뭐가 있지? 산림휴양림, 목재 생산림, 그죠? 자연환경 보전림, 수원함양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중에 목재 생산림에서는 8.8까지, 요 산림에서는 8.8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국가 예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2021년도부터 30년까지 한 2만 킬로미터를 인도를 설치한다고 그랬어. 그 미친 거거든. 엄청나게 많은 계획이에요,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산림 기본계획, 5차 산림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산림과학원에서, 산림 밀도, 그러니까 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인도 밀도의 목표량, 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예산을 이거는 계획이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 설치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최재식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뭐 문제가 있으신가? 일단 끊기면 안 되니까 할게요. 일단은 10년 동안에 이만큼의 인도를 설치하겠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 사실 예산을 따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다는 거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시공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임도는 훨씬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임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산불이 났잖아요. 울진 이런데 크게 났잖아. 거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진화 임도가 굉장히 부족해요. 또 그쪽 동네가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목 축척이 가장 큰 산림이 어디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도로 따졌을 때 강원도, 경기도, 경상, 남도, 북도, 전라, 남도, 북도, 제주도 어디? 강원도 땡! 강원도라고 얘기하는 거의 사람들의 제 어디냐면 경북이에요. 경북지방. 경북, 포항, 울진, 영양, 청송 이런 데 아세요? 경상 맞아요. 경상. 여기가 우리나라 인목밀도가 엄청나게 제일 좋고 인목 축척도 가장 높습니다. 강원도는 그래 산림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걔네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돌산이야. 나무들이 크게 바르게 옳게 자라지 못하는,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돌산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목 축척으로 따졌을 때 뭐 산림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가장 높겠지만 경북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산림 쪽으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사실 여기 포항 쪽 이쪽 울진 이런데 여기잖아요. 경상북도 강원도 밑에, 그죠? 요쪽 부분이야. 요쪽 부분에 우리가 각 도별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거든요. 연구원이 있어. 얘네들은 사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전담으로 하는 도 밑에 있는 공무원이죠. 같은 기관인데 여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방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예전에 조림을 했죠, 조림. 조림을 할 때 전국에 조림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박정희가 이제 막 조림을 하라고 했더니 요쪽 지방, 포항이 있는데 요쪽 지방이 굉장히 나무가 안 자라. 뭐 소나무를 심자면 다 죽어. 왜 죽을까? 왜 죽었을까? 여기는 바다였는데 바다에서 융기한 산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바람도 맞아. 바닷바람이면 그에 맞는 뭐 여러 가지 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랄 텐데 땅에 염분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 얘네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를 식재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염분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얘네들이 초기에 엄청 너무 못 자라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그런 거야. 야, 여기 똑똑한 사람들 다 보내.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이걸 식재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조림 식재를 어떻게 했냐면 산이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외부에 흙을 채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무 심었어요. 이렇게.
포항 이쪽 지방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아 그래 나무가 죽진 않고 초기에는 자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얘네들이 뿌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짠 거를 먹게 되면서 그럼 내가 한 이 정도 자랐단 말이야. 자랐는데 갑자기 뿌리를 내렸는데 엄청 짜! 짜니까 얘네들 어떻게 됐을까? 막 어우 짜!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자라다가 잘 못 자라. 그래서 이쪽 지방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가 뭐 금강형 소나무, 중부지방형 소나무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강형 소나무 들어봤어요? 필기 공부할 때 안강형, 그죠? 이 안강형 소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라죠. 이런 식으로. 네. 크게도 못 자라고 이 부분들이 안강형 소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방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경북이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가보시면 산불 진화 임도가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목 추적이 높기 때문에 임도 밀도도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때? 작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1000km의 산불 진화임도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000km라는 거 굉장하거든요. 임도는 도로처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호남고속도로 막 이렇게 도로를 내잖아요. 도로를 낼 때 한 번에 쭉 내는 게 아니야. 산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용인 구간 용인 구간 총 뭐 10.2km 구간이다. 그럼 이 임도의 이름이거든.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임도를 이런 식으로 임도를 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놓고 우리가 뭐 그건 임도 계획에서 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한 번 설치하는데 10점 몇 킬로다 그러면 3년 정도 걸린다. 첫 번째 년도 요만큼, 두 번째 년도 요만큼 설치해요. 한 번에 뚫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구간에 뭐 3.2km 뚫고 다음에 뭐 6.3km 뚫고 뭐 4.2km 하고 나머지 2.7km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3년이 걸리는 거야. 많이 해봐야 3km에서 4km 뿐이 가잖아요. 한 해. 아셨죠? 임도를 한 번에 쭉 뚫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셨죠? 그 정도 걸린다. 보고 여러분들 할 일이 많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임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임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무슨 임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런 임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 있어요? 이 임도는 도대체 뭐지? 이런 거 있어? 없어. 여러분들 다 잘 알기 때문에. 자, 임도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살림의 기능. 이거는 선생님 뭐가 잘 안 되시나 봐. 이거를 제가 너무 끊기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임도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구분. 그냥 기능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 종류가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또 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까? 설치 위치.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용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뭐로 구분할 수도 있지? 설치 주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얘네들이 어제 여러분들 읽어봤던 거 있죠? 그런 걸 머릿속에 꺼내면서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A4지에다가 얘네들을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그냥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외울 건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 자, 임도의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자, 예전에 경상도에서 내가
뭐야, 그, 자원급제, 그 뭐라고 하죠? 자원급제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가잖아요. 아니야? 시험 보러 갈 때 그거 뭐라 그러죠? 시험 이름이 뭐지? 과거. 죄송합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갔겠어? 길이 있어갖고 버스 타고 갔나? 아니죠. 어떻게 갔어? 산길로 갔겠죠. 걸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경상도 청송에서 저기 한양까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 이동하는 거지. 그지?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어떻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 이동하는 기능. 이동 기능이 있어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 어떤 기능이 또? 이게 같이 선생님들이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운반 기능. 운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요거로 나눈 거보다는 이용도에 따라 가지고 나눌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접근,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접근하는 기능이 있고, 공간적인 공간 기능이 있어요. 네, 공간 기능. 이게 자주 끊기나요? 왜 그러지? 저희 홈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그 원격으로 강의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도. 근데 그거로 시험을 했더니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따라가지고, 컴퓨터 성능에 따라가지고 얘네들이 조금 트래픽이 걸리고 잘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컴퓨터의 사양을 모르잖아. 그래서 좀 대중적인 거 그냥 하느냐고 그냥 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끊기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끊기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끊기는데, 일단은 나가시는 거는 제가 확인해서 들어오겠지만, 신경을 일단 안 쓰고 일단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끊기면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자, 그래서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이동하는 우리가 임도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간선임도라고 그래. 간선임도. 굉장히 그냥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있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영동고속도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있죠? 그 다음에 88고속도로 있잖아. 크게 따졌을 때, 그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으는 요 뼈대가 되는 게 간선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떤 지점부터 어떤 지점까지 연결해주는 도로,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뭐 연결해주는 도로,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결임도라고 돼요. 연결. 또는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도달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달임도라고 해요. 사실 예전 교재에는 연결임도나 도달임도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잘 나오진 않지. 그죠? 그래서 연결하는 기능, 도달하는 기능은 간선임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선임도를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뭐 살림을 경영하고 뭐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간선임도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간선임도를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다음 보시면 접근 기능에 우리가 돼 있는 게 지선임도야. 지선임도. 지선임도.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내가 이걸 잠깐 지웠는데, 자, 이런 뼈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골 갈 때, 자, 고속도로를, 뭐 시골집에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가지고, 그러면 간선임도를 통해서 가가지고, 톨게이트에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지방도를 통해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지방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가죠. 요 역할을 하는 게 지선임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업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살림을 경영을 하고 실제로는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임도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시업임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임도라고도 합니다. 경영. 얘는 뼈대 역할을 하는 연결하고 도달하는 임도고 지선임도는 어떤 시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세 번째로 세분화되어 있는 게 무슨 임도냐. 작업임도라고 볼 수 있어. 작업임도. 작업임도는 여기서 실제로 이제 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파생되어지는 그런 임도를 우리가 어때? 작업임도라고 한다.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도죠. 그럼 얘를 좀 모식도로 여러분들 크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어. 얘는 국도입니다. 국도. 그러면 어떤 국도와 국도 사이에는 뭐가 있겠지? 여기는 산이에요. 산. 산이에요. 그죠? 여기 산이야. 그러면 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간선임도라고 해. 간선임도.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주위분이 못할 거 아니야. 어떤 사업이나 뭘 하더라도 임도가 있어도 그럼 여기에서 이 간선임도와 간선임도를 연결해주는 요 임도를 무슨 임도라고 그래? 간선임도라. 지선임도라고 해. 지선임도. 실제로 이 지선임도에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파생되는 이 도로를 작업임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작업임도를 뭐라고 했냐면 소형임도라고 그랬어. 소형임도. 지금은 소형임도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때 공부하셨으면 여러 가지 임도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어떤 거하고 어떤 거 똑같아. 간선임도랑 지선임도는 똑같죠. 임도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작업임도는 이 두 가지랑 틀리죠. 얘는 임도의 노폭이 몇 메다야? 3m죠. 그죠? 맞아요? 얘네는 임도의 폭은 몇 메다야? 4m죠. 그죠? 4m. 그리고 빨간색 때문에 안 보이죠. 4m예요. 그죠? 4m.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도의 전체 너비가 얘가 4m인 거고, 유효폭이 양쪽에 기럽게 빼고 얘가 3m인 거고 양쪽에 기럽게가 0.5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노견이. 자, 얘가 전체가 4m야. 4m인데 그러면 작업임도는 보니까는 유폭만 해가지고 그럼 양쪽에 기럽게가 없는 걸까 있는 걸까? 시험 지문에 작업임도는 기럽게를 포함하지 않아가지고 뭐 3m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산마루 축구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 얘를 우리나라 그냥 말로는 어깨 돌림수로라고 해요. 돌림수로. 얘를 산마루 축구라고 하고. 산마루 축구 물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갖고 얘가 도로예요. 그죠? 도로야. 그럼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보시면 산 사면에 절토 사면이 있고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산마루 축구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요 부분에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도에서 보면 어디 부분에 설치하는 거냐면 사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절토하고 성토를 했어. 그러면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자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싼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임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원 집안이에요. 원 집안이 있어. 그럼 여긴 내가 절토한 부분이죠. 자, 비가 온다라고 쳐. 비가 오면은 얘가 어디로 흘러가겠어? 오늘처럼 비가 오면 일로 내려가겠죠. 그죠? 자, 일로 내려오면 내가 임도 절토한데 흘러가지고 얘까지 이쪽으로 물이 흐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미리 여기에서 원 지방과 내가 잘라지는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수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깨 돌림 수로 산마루 측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흘러가는 거 여기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빼내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예,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수 시설할 때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고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루 측구가 만약에 내가 자 이렇게 절개지가 있어. 얘는 절토 사면이에요, 그죠? 절토 사면이야. 이쪽은 원 지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얘는 절토 사면을 정면으로 바라본 거야. 여기에서 원 지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양쪽으로 해서 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터졌다. 얘가 들리거나 터졌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무너져 내려요, 이쪽은. 물이 이쪽으로 몰리고 또 흘러내리기 때문에 절토 사면이. 다 오셨나요? 점심시간은 따로 없어요. 다 오셨죠?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SP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치면 안 온 거로. 네. 허연회 학생. 아직 안 오셨어. 자, 여러분들이 인도를 설계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셨죠? 자, 인도는 언제 설계하고 언제 시공을 할까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림이 살다고 뭐 산림토목을 한다. 그 인도를 설계하거나 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기와 관련된 거거든. 언제 설계를 할까요? 측량을 하고 벌목할 때 벌목시 벌목하기 전에 인도가 조성이 돼야지. 그죠?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시기를 시기를 보면은 11월에서 12월 혹은 1월까지는 늦어도 1월까지는 설계가 끝나야 돼. 설계라는 거는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내역서까지 하는 요 당연히 도면화 시키는 이 설계, 실시 설계를 얘기하죠. 그죠? 요때 끝내야 돼. 그 다음에 시공은 최소 우리는 3개월 이내, 3개월 미만이라고 하죠. 요때 끝내놔야지. 우리가 6월 중순에 뭐가 시작되죠? 우리나라 장마가 시작돼요, 그죠? 맞아요? 이 장마 전에 얘 시공이 끝나줘야 돼. 시공이 이 전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때 발주가 돼. 최소 설계가 1월 전에는 끝내줘야 된단 말이야. 인도를 만약에 1년 주기로 봤을 때. 그렇다면 보면 우리는 측량이나 이런 걸 언제 하는 거야? 이때 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춥겠어, 안 춥겠어? 춥죠? 인도는 길을 있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없는 데에다가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도 설계는 겨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측량이란 건 눈이 오거나 이러면 측량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땅도 얼고 위에 눈도 쌓이고 여러 가지 오차 때문에. 하지만 겨울에 우리는 광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3명이 간다고 그랬죠. 측량을 할 때 3명이 가요. 일단 춥겠어, 안 춥겠어? 엄청나게 춥겠죠. 막 등산화도 춥고 막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3명이 가. 1번 팀장 되게 팀장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팀장은 요 하나를 딱 들고 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 요만한 기계를 하나 갖고 와.
세 번째, 얘는 좀 약간 표정이 그래도 그냥, 자, 그래. 자, 세 번째. 얘가 2번이에요. 얘는 3번이야. 얘는 좀 약간 지금 이제 막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나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얘는 이만큼의 짐을 들고 가겠죠. 그죠? 누가 제일 쫄따구야? 누가 제일 쫄따구야? 3번이 제일 쫄따구지. 자, 여기 가방에는 뭐가 실려져 있을까? 도시락, 맞아. 대박. 도시락이 제일 중요해. 그죠? 밥을 먹어야 돼. 인도란 건 한번 산에 올라갔다가 아까 누가 점심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못 가요. 그죠? 올라가면 해 질 때 내려와야지. 그죠? 여기 갔다가 내려올 수 없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도시락이야. 뭐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가가지고 뭐 숙소 옆에 뭐 김밥집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겨울에 얘가 아무리 이제 들고 간다고 해도 겨울이 그래 김밥이 얼겠어 안 얼겠어? 얼죠? 얼어요. 그래서 김밥의 내용물 중에 가장 잘 어는 게 뭐가 있을까? 찬 닭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단무지. 그렇게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먹으면서 뜨겁게 해간 커피나 물은 굉장히 미지근하면서 굉장히 산에서 경치를 딱 보면서 그런 걸 딱 먹으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림을 위해서 내가 한몫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맞죠? 나는 전문가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도시락이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지금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교재도 나와요, 그죠? 뭘 가져갈까? 측정 기구는 얘네들 들고 있는 건데 일단 요 가방에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측정 기구 맞아요. 도시락과 뭐? 말뚝. 낫도 필요해요. 맞아. 낫도 필요합니다.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낫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덩굴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 겨울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낫으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면 돼. 주로. 말뚝. 또 폴대. 맞아. 폴대. 맞습니다. 폴대. 또 말뚝 박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망치. 그 다음에 식별표가 있어야 돼. 그죠? 못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얘네들을 다 요 안에 넣고 간다. 말뚝이랑.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무겁겠죠, 그죠?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이야. 엄청나게 추울 때예요, 그죠? 자, 이래가지고 셋이 이렇게 갑니다. 자, 1번 손에 들린 건 뭐냐면 야장이에요, 야장. 야장과 볼펜을 들고 있겠죠, 그죠? 야장을 작성합니다. 얘는 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측정기구는 뭐가 있냐면 주로 인도를 측량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뭘 사용하냐면 클리노메다. 클리노메타 보셨나요? 보신 분? 클리노메타는 방위와 높이 측정, 고저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있어야죠. 하나는 방위를 측정하는 거고 하나는 고저차를 측정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실습으로 오시면 실제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클리노메타로 측정합니다. 얘는 방위를 측정하고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높이. 그죠? 얘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측정하고 또 한 가지는 줄자가 있어요. 줄자. 자, 필기 공부할 때 인도 측량할 때 몇 메다마다 설치를 하죠? 몇 메다마다. 그렇죠. 20m마다. 그러면 거리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줄자가 필요합니다. 줄자를 어떻게 묶느냐? 1번과 2번 허리춤에 묶습니다. 그리고 얘는 몇 메다? 20m 되는 줄자를 측정해서 묶어요.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측량은
측량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측량이라는 거는 세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뭘 측정할까? 거리. 너와 나와의 거리. 두 번째, 방위. 방위. 네가 나로부터 방위 얼마 쪽으로 있느냐. 세 번째는 맞아, 고도. 경사. 고저차. 즉 높이. 너가 나보다 얼마만큼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높이 있느냐. 즉 고저차를 측정하는 겁니다. 고저차. 경사도 같은 말이에요. 그죠? 고도도 고도도 맞다라고 할게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모든, 여러분 광파기 하시죠. 광파기. 광파기 보신 분 계실 거야. 삼각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길가 보면 이렇게 측정한 거 있죠? 맞아요? 그쪽에 보면 폴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반사경이 있어, 프리즘이 있어갖고 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광파기라기보다는 원래 정식 명칭은 토탈 스테이션이에요. 토탈 스테이션. 토탈 스테이션이 전체적인 위치잖아요. 그 위치란 게 거리와 방위와 고저차에 따라 가지고, 너와 나와의 거리. 얘를 측정해 주는 거 우리가 그냥 광파기라고 하긴 하는데, 광파기. 전자시로 얘가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얘가 이 폴대보다 얼마 거리에 있느냐, 방위는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높이는 얼마큼 있느냐를 얘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파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량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내가 너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어. 자, 여자친구가 이쪽에 있어. 여기 만약에 건물이 하나 있네. 나 숨어있지롱 어디 있게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봐봐. 자, 여기가 정북이라고 했을 때, 자, 정북이야. 나한테 야, 너 방위 얼마큼 있냐 라고 하면 요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몇 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60도야. 여자친구는 안 보이지만, 자, 방위 60도야. 자, 거리. 너 나만큼 얼마큼 떨어져 있니? 70m 떨어져 있어. 그녀를 만나기 전 100m니까 100m라고 해. 그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나보다 얼만큼 높이 있냐? 플러스 1.0. 나보다 1m 위에 있느냐? 라고 돼 있으면 몇 층에 건물에 있다면 그 측정하면 걔는 한 점뿐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방위 60도에 거리 100m에 높이 플러스 1.0m다라고 하는 점은 딱 한 점뿐이 없는 거지. 그죠? 맞죠? 이해돼요? 딱 한 점뿐이 없는 거야. 그거를 측정하는 게 측량이에요. 측량. 이해되시죠? 량이라는 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거리, 메다, 방위, 도, 높이, 고저차.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측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광파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파기가 뭐냐면 광파기가 여기서 레이저 쏩니다. 이 프리즘이 여기 있으면 레이저를 쏴요. 그래가지고 얘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다시 오는 빵빵빵빵빵빵 보정을 해가지고 딱 와서 측정이 딱 되면 얘가 나와의 거리가 얼마큼 있는지, 높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방위가 어디 있는지를 얘가 측정을 하는 것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의 모태는 평판 측량이야. 평판 측량. 얘를 전자기기로 만든 거죠. 그죠? 광파기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직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강의 아니면 이런 걸로 광파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몇 번 쏘느냐, 몇 번 왔다 갔다 거리느냐. 그래서 1초도 안 걸려. 1초당 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몇 번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정밀하겠죠. 맞아요? 같은 시간 안에. 그거에 따라 금액이 비싼 거야. 광파기가 예전엔 1,000만 원만 이랬거든요. 요즘엔 되게 싸졌어요. 요즘에는. 예전엔 그랬다. 그래서 좋은 기계일수록 굉장히 어때? 정밀하죠? 우리는 광파기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지만 살림에서 광파기라고 하는 건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광파기로 측량도 합니다. 휴양림이라든지 다른 거 설계할 때. 그러면은 살림에서 광파기를 가지고 할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레이저가 가잖아요. 그죠?
갔다 오잖아요. 중간에 나뭇가지가 있겠죠. 그럼 바람에 얘가 흔들리지. 그죠? 그럼 얘가 막 미친도로 왔다 갔다 막 가렸다가 안 가렸다 그래. 그죠?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 잘라내. 그래야지 낫도 피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실제로 갔을 때는. 그런 것들. 광파기가 굉장히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광파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폴대 두기는 사람의 그 눈동자에 있는 그 주름까지 막 보이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짜증나면 막 인상 속에 있으면 야 무조건 인상 펴 임마 약간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측정을 하는 거야. 지금 20m 묶은 거는 뭐를 측정하는 겁니까? 뭐를 측정한 거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20m 묶은 거예요, 서로. 허리춤에 차입니다. 실제로 줄자로 당겨도 되는데 허리춤에 차. 그게 되게 편합니다. 이따 설명드리고. 방위는 이 측정기구 클리로메터 가지고 방위를 측정하고 높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클리로메터예요. 그죠? 어떤 특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그죠? 클리로메터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이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죠? 측량부터. 자, 같이 해보면 좋은데. 그죠? 해보면 재밌어요. 그죠? 도시락도 까먹고. 자, 셋이서 이렇게 간다. 뭘 두고 있다? 야장. 얘는 측정기구. 얘는 말뚝, 망치, 뭐 이런 식별표 이런 걸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이 팀장이야. 2번은 중간이고 얘는 막내겠죠. 그죠? 그죠? 얘가 잘못하면은 1번은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돼? 2번한테 뭐라고 하면 돼? 그죠?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있냐? 도로가 있다라고 봅시다. 도로야. 자, 여기서부터 내가 요 지점부터 측량을 시작할 겁니다. 그죠? 측량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측량한다 그러면, 비기닝 포인트, BP 점이에요. 그죠? 자, 이 점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이 점 이름은 뭐야? BP, 비기닝 포인트. 끝나는 점은? 엔딩 포인트 EP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셋이 여기 모여. 야,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다 말뚝 박아라. 그러면 누가 말뚝을 박아? 3번이 말뚝을 박습니다. 그죠? 말뚝이 그렇죠. 막내가 박지. 막내가 박는데 말뚝이 겨울이잖아. 잘 박힐까 안 박힐까? 안 박혀. 땅이 얼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그런 거 막내 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이게 분명히 잘 안 박히고 이럴 거라는 건 1번은 알아볼라. 알지? 근데 그거를 박아놓는 놈이 있어. 대단한 놈이 있어. 그죠? 박아요. 어떻게든 박아. 뭐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든 박아. 대단한 놈이죠. 못 박고 막 이러고 막 손 다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옆에 막 이러고 막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말뚝을 박습니다. 3번이 여기다 말뚝을 박는 동안, 자, 1번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선을 내가 만드는 거죠. 맞죠? 내가 가는 길이고 길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미리 우리가 인도 설계할 때 맨 처음에 예비조사란 것도 하고, 그죠? 맞아요? 또, 기억나? 필기 때 공부했잖아, 또. 예비조사한 다음에 뭐해? 답사하고 예측하고 실측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해.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지. 그죠? 자, 그 예비조사라든지 답사 이런 것들을 해가서 미리 공무원이랑도 가보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노선은 어느 정도 여기는 몇 구배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예정지 노선도 조사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이 1번은 여기에 측량을 오기 전에 몇 가지를 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그 중에 하나. 예측을 할 때, 먼저 뭐를 하나 했냐. 자, 지도가 있어. 수치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가장 좀 쉽게 얘기하면 자, 요 지점이 A란 지점부터 이 B란 지점까지 원래는 실제로 굉장히 막 많겠지만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내가 인도를 설치할 거예요. 그죠? 자, 1번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도면을 보고 했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이런 걸 하는 거겠지. 자, 뭐래? 도면을 보고 내가 A란부터 B란 지점까지 경사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노선을 선정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인도에서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물매를 어떻게 가야지 이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를 예를 들면 8%로 가든지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미리 뭘 하냐? 경사도를 가지고 노선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선하고 이 선은 지금 등고선이 주곡선과 주곡선이 있죠. 그죠? 주곡선일 때 높이는 몇 메다야? 이 선과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높이 차이는 몇 메다예요? 주곡선일 때. 10m예요. 그죠? 10m예요. 이 얘기 뭐냐? 자, 요게 소문자 A고 얘가 B라고 쳐. 그러면 요 점은 A고, 자, 10m 높은데 같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요 거리에 따라 가지고 10m 높은 이 지점, 요게 10m예요. 요 지점이 B란 지점이야. 이 B란 지점. 그죠? 이해돼요? 지금 이 거리는 내가 하늘에서 본 거니까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어떤 거리를 얘기해? 요 거리를 얘기하겠죠. 요게 D예요. 그죠? 이거를 무슨 거리라고 그래? 수평거리. 하늘에서 봤을 때. 그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신이야. 이건 산이고 하늘에서 보고 있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하늘에서 본 거래. 하늘에서 본 거는 여기에서 요 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는 몇 메다 높은 이 지점이 A 지점보다 B 지점이 몇 메다 높아? 10m 높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두 선을 연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뭐가 나와? 9배가 나오죠. 그죠? 맞아요?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얘는 높이 H예요. 그죠? 여기에서 뭘 알아? 뭘 할 수 있어? D 대 H. 수평거리 대 높이는 백분율로 100대 뭐가 되는 거야? 몇 퍼센트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물매지. 맞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 양각기 계획법에 의해서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그죠? 그게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수평거리 알고 주곡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높이 10m인 거 알죠? 그럼 대입을 하면 돼. 수평거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뭐 8이라고 쳐. 그러면 8cm 대 cm야. 요 전에 자,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있는 건 이거는 지도지. 수치 지도지. 그죠? 수치 지도란 건 뭐가 있지? 축척이란 게 있어. 자, 축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1대 25,000 지도가 있다. 1대 5,000 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을 여러분들 하려면, 자, 25,000분의 1은 1cm가 0을 2개를 빼면 돼. 뒤에 있는 거 빼고 빼. 1cm가 지도상에서 1cm가 250m라는 얘기야. 실제로. 오케이? 이거 축척 계산할 때 요거만 하면 다 풀려요. 아셨죠? 자, 1대 5,000일 때는 1cm는 50m라는 얘기야. 0은 2개 지웠잖아요. 그죠? 이해돼? 되세요? 요거만 알면 돼. 그러면 변환만 하면 되지. 내가 이 수평거리가 지도상의 요 거리가 8cm야. 8cm. 8cm. 요 단위가 센티미터겠죠? 자, 8cm인데 높이는 메다야. 메다니까 단위를 동일해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니까 메다로 고치면 얘는 얼마가 돼? 0.8m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 틀려? 맞죠? 대 10m는 100대 G야.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계산할 수 있죠? 반대로 어떤 경우, 자, 요걸 놓고 내가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가는데 물매를 10%로 할 거야. 무조건 다.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10%로 할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수평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10m. 그럼 내가 모르는 거 이걸 알고 싶어. 수평 거리를 알고 싶어. D 알고 싶지. 높이는 10이야. 대 100대 나는 몇으로 갈 거야? 10%로 갈 거야. 그죠? 그럼 D는 얼마예요? 맞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D의 값이 10cm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10cm라는 건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상의 거리. 그러면 양각길 가지고 10cm, 요 점과 요 점의 센티미터에 10cm에 맞춰놓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A라는 지점부터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닿는 부분 있죠? 맞아요? 닿는 부분. 얘는 여기에서 요만큼 부분. 그죠? 또 얘를 여기에서 이만큼 부분.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면 노선이 선정이 되죠. 어떻게 노선이 돼? 이 점들 연결하면 돼.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 노선은 물매 몇 %로 간 거야? 10%로 간 물매예요. 그죠? 이해돼요? 양각기 계획법이 이거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뭘 중요하냐면 이게 수평거리 얘가 지도상에는 수평거리라고 돼 있고 또 도상거리도 같은 말이지. 그죠? 지도상의 거리니까 이게 얘네들은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높이는 메다일 것이고 그죠? 이 등고상과 등고상의 높이가 그죠? 메다. 얘네들을 바꿔주는 것만 하면 돼. 센치는 센치로, 메타는 메타로만 정리해가지고 메다로 나왔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평거리가 D가 계산을 했는데 10m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근데 문제에는 실제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얘를 계산했더니 10m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는 실제 거리를 물어봤단 말이야. 실제 거리는 단위가 뭐야? 뭐 메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측량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면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교재를 보면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도면화 시킵니다. 도면을 작성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냐면, 자, 맨 처음에 얘를 가지고 작성되어질 때 맨 처음에 작성해야 될 게 종단면도야. 두 번째, 종단을 한 다음에 종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횡단면도. 이 횡단을 가지고 뭐를 작성할 수 있냐면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볼 거예요. 아셨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자, 맨 처음에 종단면도 그러면 여러분들 종단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단면도에서 알 수 있는 거 맞아. 물매. 또 종단면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기억나는 거. 영선 아니에요. 영선은 횡단에서 할 수 있어. 중심선, 영선은 고도, 높이 차이요. 그게 물매고, 그죠? 절토 높이를 알 수 있어. 그렇지. 절토 성토가 아니고 절토고 성토고예요. 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높이인데 어떤 높이냐? 절토에 대한 높이, 절토고. 성토고가 가장 중요해. 자, 맨 먼저 종단을 그려봅니다. 자, 내가 지금 높이 0에서 이렇게
측량을 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플러스 1.2라고 합시다. 이렇게 올라왔죠. 이 높이 측정한 걸 가지고 뭐를 작성할 수 있냐면 종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종단. 자, 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내가 시작한 데가 BP가 0이라고 칩시다. 0이 말고, 자, 이 도로에서 내가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 높이가 최초 100m라고 봅시다. 100m. 높이가, 지방고가 높이가 100m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시작되는 점이 여기에 높이가 몇 메다야? 100m예요. 그죠? 높이가 이해되죠? 높이가 100m야. 100m에서 넘버 1까지 몇 메다 갔어? 1.2m 간 거예요. 그러면 자, 1.2m를 간 거야. 20m 놓고 여기가 20m인데 20m에서 몇 메다? 1.2m. 요만큼이나 칩시다. 이게 플러스 1.2m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만큼이 올라간 거겠죠? 이해돼요? 요 높이가 1.2m예요. 그죠? 요 높이가 1.2m 올라간 거예요. 넘버 1이 1.2m죠? 오케이? 자, 올라갔어.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점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0.2m. 플러스 0.2. 요 정도 높이가 0.2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죠? 요 측점이, 이 측점이, 자, 요거는 BP고, 얘가 넘버 1이고, 얘가 넘버 2가 되겠죠? 넘버 3은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올라온 데에서 마이너스 0.1만큼 밑에, 마이너스 0.1만큼 밑으로 돼 있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올려봅시다. 그래서 1.0. 자, 0.2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점은 넘버 3이 될 것이고, 자, 넘버 3에서 넘버 5까지가 1.0이래. 미쳤네. 갑자기 5m만 간 게 1m야. 요 정도 올라갔네. 이 정도. 요 높이가 플러스 1.0인 거예요. 그죠? 요만큼 올라간 요 점. 그러면 요 측점은 뭐가 돼? 넘버 3 플러스 5m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여기 저 측정했고 또 다음 갔더니 4m 갔더니 플러스 1.2야. 플러스 1.2. 여기에서 플러스 1.2. 요 높이가 플러스 1.2m. 올라간 데를 얘를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얘가 넘버 4가 될 거예요. 자, 얘가 종단 면도죠. 맞아요? 종단. 그러니까 1번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갔는데 이렇게 그린 거야, 내가? 넘버 3까지가?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네. 1.2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 1만큼 올라갔다가 플러스 2만큼 올라갔네요. 그죠? 종단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해돼요? 1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를 옆에서 나타낸 게 종단 면도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높이 차이만 가지고 표시한 게 종단 면도예요. 종단 면도. 종단 면도는 지금 이 빨간색 선은 1번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그 선만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지반이에요. 지반. 그래서 이 빨간색은 무슨 고야? 지반고지. 지반고. 이해돼요? 지반고야. 지반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인도를 측량하는 이유는 왜 인도를 만들까? 누가 다니는 거야? 사람이 다니는 거야? 누가 다니는 거야?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뭐? 누가? 나무를 실은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에 맞게끔 물매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물매. 자,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종단에서의 종단 선형을 공부할 때 물매는 8% 주겠다, 9%를 주겠다에 따라가지고 종단 선형을 함에 있어가지고 대수차가 몇 프로일 때는 설치하지 않아요. 그 155도는 평면이야. 평면에서 곡선에 대한 방위각이 155도. 얘는 종단이잖아요. 종단에 대한 대수차가 몇 도 이상이면 설치하지 않아. 몇 도 이하면. 필기 때 공부했잖아요. 3? 8? 8은 어떻게 나온 거야? 8? 8이란 말이 어딨지? 8? (70페이지) 펴봐요. 70페이지. 무시하세요. 뭘 무시해. 70페이지 펴보세요. 70페이지. 거기 보시면 설계 속도 종단곡선의 반경 종단곡선의 길이 해가지고 그 표 밑에 포장도로가 아닌 종단 길이의 대수차가 몇 프로 이하이면 종단곡선 설치하지 않는다? 5%. 5%예요. 5%. 그죠? 5%.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봐봐. 자, 보시면 대수차예요. 종단 곡선을 설치하는 거거든. 곡선. 자, 차가 이렇게 가다가,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배꼽이 땅이 닿겠어? 안 닿겠어? 닿겠죠? 맞아요? 여기로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야? 올라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곡선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종단 곡선이라고 한다고. 그죠? 맞아요? 그거를 설치하지 않는 기준이 앞면의 오르막과 뒤의 오르막의 대수차가 5% 이하이면 설치 안 해도 차가 그냥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퍼센트가 5%다. 플러스 5%네요. 얘가 올라갈 때 플러스 6%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계산이 되잖아. 몇 프로인지 우리야. D 대 H는 100대 G 해가지고. 맞아요? 퍼센트 계산이 되죠? 근데 5%가 6%다. 대수차라는 거는 이거야. 5 마이너스 플러스 5% 플러스 6%죠? 맞아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얘네들의 차이는 얼마야? 1이죠. 1 차이 나잖아요. 그쵸? 1 차이 나면은 여기는 곡선을 설치해 안 해? 안 한다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이게 플러스 6%야. 6%예요. 얘는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1.2%라고 합시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0.2%라고 예를 들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6과 0.2의 대수차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대수차라는 걸 알아야 돼? 얼마 차이 나? 그렇지. 5.8일 차이가 나죠. 이해돼요? 양순위, 음순위 빼고 요 숫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대수차라는 거는. 그죠? 그럼 얼마 차이가 나? 5.8 맞아요? 맞죠? 6과 0.2의 차이는 대수 차이니까 빼는 거야. 그냥 600이 마이너스 0.2 하면 돼. 그럼 얼마야? 5.8이죠? 이 원래 갖고 있던 음순위, 양수를 빼고 없애버리고 빼주면 그 값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의 값은 얼마야? 5.8. 그럼 5.8은 5 이상이죠? 맞아요?
5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곡선을 설치해야 되겠네. 그죠? 차가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 가지고. 이해돼요? 그래 가지고 얘를 곡선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뭐 8%, 얘는 플러스 뭐 16%, 이게 차이가 5%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곡선을 설치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곡선을 설치해야 돼. 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도로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 같은 경우 너무 높아버리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죠? 물매를 교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자 그러면 자 요 파란색 선은 누가 작성하게? 1번, 2번, 3번 1번이 작성합니다. 1번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빨간색 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지반고라고 했죠? 요거는 파란색 선은 계획선이야. 그 높이를 계획고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계획고를 설치하는 건 1번에 한다. 만약 자 지금 보면 요 부분은 원래 빨간색 집안에서 밑으로 깎이겠죠. 맞아요? 깎일 거 아니에요. 깎이기 때문에 요 높이는 뭐가 돼? 무슨 높이가 될까? 절토고가 되는 거야. 절토. 자, 요 부분은 자, 원 집안은 빨간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은 요 높이는 성토고가 되는 거죠. 맞아요. 성토되는 높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토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토와 성토의 양은 어떠면 좋아요? 자, 임도를 만들 때 성토가 이루어지고 절토가 이루어지죠? 얘네들이 어때야 돼? 절토의 양과 성토의 양이 같으면 최고야. 같아야 하면 너 좋은데 같으면 최고야. 근데 같을 수가 있겠을까 없을까? 실제로는 없어요. 없어. 단호하게 없어. 그러면 남는 게 좋을까 모자르는 게 좋을까? 흙이 절토하고 성토했는데 남는 게 좋아 모자르는 게 좋아? 남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남는 게 남아야 돼. 모자르면 밖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뭐 암말이 많다든지 뭐 이유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는 없어. 없을 수도 있다. 토치장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하나 얘기를 하면 토치장에서 흙을 이 토공사 하는데 사올 수 있을까 없을까?